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표준편차 그렇게 정기분포를 따를 때 기호를 나타내달라. 정기분포할 때 기호 어떻게 나타내지냐 이런 얘기인가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죠. 평균 20 가르쳐줬으니까 20 쓰면 되겠고 표준편차 5에 제곱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1번이 좀 답이 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 사용을 좀 할 수 있느냐, 기호 형태를 좀 폐지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주어져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k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 됐을 때, 특히 확률 밀도 함수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이제 넓이를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바로 뭐다? 확률이다 라는 사실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제 0부터 또 2까지 주어져 있고요. 이자 축 잡아서 kx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 대입하면 이제 2k 이렇게 되는데, 바로 요 넓이가 바로 이제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확률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지금 넓이의 총합이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볍게 k값은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역시 또 기본적인 항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요 계통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렇게 이런 거 써주면은 1번 문제 다 힌트가 되는데, 자, 크기가 10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표본 평균은 더 정기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expectation x 파 이 부분들은 m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정기분포 따라갈 때 이 부분들은 그대로 m 되겠고, 대신 이제 표준 분산지면 어떻게 바뀌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평균은 100이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건 좀 100 따라가면 되겠고요. 10으로 좀 나누는데 20제곱이다. 그러면 20제곱을 또 10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건 400을 10으로 좀 나누는 거니까 그럼 40 형태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5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제곱된 부분들이 좀 일치가 안 돼서 되게 이렇게 좀 나누게 한 결과를 좀 썼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모집단에서 표본을 좀 추출했을 때, 표본에서 이제 정기분포 따를 때 수식 형태를, 식 형태를 좀 어떻게 좀 표시해 가느냐 이런 내용, 이렇게 좀 저기 써준 이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좀 점검해 가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2고, 확률 밀도 함수 fx는 또 역시 마이너스부터 2까지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줘야 되죠? 이게 이제 y축 대칭이라는 뜻이죠. y축 대칭인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들 주어져 있던 이야기는, 자, 이제 이렇게 좀 대칭 모양을 좀 대략 그려서요, 0에서 해서 좀 대칭이다 라고 되었을 때 그냥 마이너스 2부터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플러스 2까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1 중간에 잡고 좀 대칭 구조로 좀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넓이가 8분의 7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머지 넓이 부분들, 이쪽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죠? 8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대칭 구조니까요, 절반 부분들 뚝 잘라서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른쪽 2분의 1, 왼쪽 2분의 1. 자, 그렇다면 이쪽 넓이는 0부터 1까지 이 부분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넓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 8분의 3 역시 기본 성질에 의해서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서 y축 대칭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 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정기분포를 따를 때 8부터 14까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평균이 지금 10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8부터 처리해주면 되겠고 14 이렇게 처리해서 요것에 이제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확률이 곧 넓이가 되는데, 저런 넓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 표를 좀 이용해 가야 되는데, 표준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z값을 딱 고쳐갔을 때 시그마 분의 x-m이다. z값이 요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4로 나왔으니까요.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8-10 해주면 되겠고 14-10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뭐 계산하는 데도 불이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되겠고 2분의 1 되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전 항목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하고 1에 해당하는 숫자 두 개의 값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게 해주면 자, 뭐 소수 네 번째 자리부터 8, 2, 3,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 3, 2,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 표준화 과정이겠죠. 정규분포 이론과 관련해서 뭐 아직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유형이 나온 거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표 유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이어집니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횟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또 정규분포가 되겠죠.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n을 구하게 되면 열심히 곱하기 해서 20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다시 2분의 1 곱하니까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평균이 200쯤 되는데 200부터 2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p 200부터 x값이 좀 211 확률 이 부분들 이제 수식으로 좀 처리해 가게 되면요. 역시 또 표준화 과정. 자, 근데 여기는 뭐 0이니까 그냥 0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10분의 210 빼기 20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다시 z값이 뭐 1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정답 0.3413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시행횟수가 좀 크게 되면 뭘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것은 NP, 그다음에 여기 이제 NPQ 이렇게 좀 해서 결과를 좀 평균 분산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좀 이렇게 정규분포 방식에다가 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성질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본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 모양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는 거죠. 뭐 m에 대해서 이제 대칭구조 모양 된 거. 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 볼까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다. 맞는 이론이 되어 있고요. 시그마 값이 일정하게 된 상태라면 자, m의 값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 그렇죠. m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m 값이 이동해가면 그래프 전체가 이동해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좀 달라지겠고요. m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져가면 어떻게 되냐.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져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라는 부분들이 이제 자료에 흩어진 정도죠. 이렇게 흩어진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진 자료가 많다. 평균 주변에 자료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낮아지고 옆으로 좀 늘어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커져가게 되면 낮으면 양쪽으로 퍼진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5번이 좀 맞는 이런 이론 뭐 정기분포에 대한 또 역시 가장 기본적인 성질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를 때 fx를 좀 아주 독특하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 정기분포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평균이 0 되는 이런 형태인데, 뭐 x값 이렇게 돼서 x값보다 이제 작을 이런 확률이다 이런 형태로 좀 라지 fx 값이 주어져 있죠. 이때 이제 fa하고 fb 이렇게 근데 좀 이게 좀 합이 또 1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값을 뭐 하나를 a 값을 어떻게 할까요? a 값은 음수 쪽에 할까요? a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fa다라고 돼 있으면 근데 a 값이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FB를 하게 됐을 때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이런 사실이 좀 매우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B 값을 이런 데 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B 하게 되면 이런 넓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구해간 부분이 대칭 구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놓게 되면 이제 전체 넓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1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A 값하고 B 값이 주쪽 0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 A 더하기 B 결국 F0을 구해야 하는 거죠. F0이라는 것은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작은 쪽의 넓이니까 절반 넓이가 될 거니까 그럼 또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것도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뭐 표준 정규분포 모양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표준 정규분포 모양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이 같다. X바하고 M이 이렇게 같습니까? 라는 기억 질문? 당연히 아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M이 된다는 사실이지 표본 평균하고 M이 같다 이런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인원을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 조금 조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너무나 이런 상식적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출제자, 추출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안 되어야 그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데 유리하겠죠. 이게 좀 추출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게 되면 이게 좀 그 의도 쪽으로 좀 치우치는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요. 전체 특징을 알아가는 데는 좀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뭐 가장 또 이미 추출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물어보는, 기본 뜻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니은 디귿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절대값이 43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와우, 이게 좀 사실인가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균이 40 이렇게 돼 있는데 43보다 클 확률들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이너스 43은 또 뭔가요? 마이너스 43. 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건 혹시 뭐 오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43보다 클 확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X바 값이 43보다 클 확률 더하기 X바 값이 마이너스 43보다 작을 확률 이런 내용이니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냐? 표준화를 시켜갔을 때가 이제 중요하죠. 표준화 Z값이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16개, 그러니까 4분의가 되겠고, 8 이렇게 되면 4분의 8이니까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에서 40을 좀 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와, 여기가 좀 어떻게 되는가요? Z값이, 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3에다 마이너스 40. 와, 이건 말이 안 되네. 되겠죠? Z값이 이제 그러면은 2분의 3보다 클 확률, 또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니까 뭐 이쪽은 확률이 거의 이제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분의 3보다 클 확률이니까 4332, 0.5에서 4331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336이 되는 건가요? 1336 해서 답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그냥 뭐 넌센스 같은 그런 거니까요.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되는 거에 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0.5에서 0.4332 빼서 0.11136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조금만 지금 신경 써서, 특히 이제 표준화 과정 자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n명을 추출하여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 길이가 이렇게 좀 나와있죠. 이때 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실내 구간 이 부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제 x바 구하게 되면 z 루트 n분의 시그마, 열심히 구한 x바 f에다가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값들이 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뭐 그냥 실내 구간 길이를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배의 z,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뺐으니까요. 뭐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 그럼 21에서 15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제 6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95% 실내 구간 계산 힘들까봐 2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z값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이제 9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계산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약분해서 3 이렇게 좀 약분해주면 되겠고, 루트 n은 그러면 여기 3 나누는 부분하고 6 이렇게, 6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n 값은 제곱해서 이제 3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역시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 놓고, 지금 그렇게 값이 뭐 다 나와 있는데 가문에 뭐 x 바를 이게 구해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곧바로 풀어갈 수 있게 이제 n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 형태를 좀 식을 세워가면 부련히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11번 마무리합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이모티콘 제작회사에서 개발한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평가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400명을 추출하였더니 평가 점수의 표준 편차가 4였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95%를 추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라. 아, 실내 구간 길이 이 부분들은 2배의 Z의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방금 11번에서 풀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표준 종류를 따른다고 할 때, Z값을 2로 계산해 달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400명 추출, 루트 40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좀 4였다라고 했으니까 또 4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되셨죠? 뭐 이렇게 좀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0이 이제 20제곱이 되는 거고요. 4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는 겁니까? 계산해 주면 그러니까 이제 5분의 4 해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가지고 이렇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가 된다는 사실,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확통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200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60일 때 실내 구간 구해달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간 뭐 오른쪽 한 번만 쓰게 되면요, 뭐 우리가 구한 x 바 이곳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패턴으로 쓴다는 사실만 정확히 잘 기억하면 되겠죠. 왼쪽은 좀 뭐 빼기 형태로 좀 딱 쓰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표본 평균이 이제 6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60 더하기 빼기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돼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85%의 실내 구간 이렇게 되는데, 그럼 Z값이 결정돼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자, 요거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8.5 되는 거니까, Z값에 1.44가 들어가야 되겠죠? 1.44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 10에다가 막 딱 떨어지게 좀 잘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뭐 4번이 정답이 되거는, 와우,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x와 또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이런 부분들, y에서 이런 부분들 확률을 열심히 구했는데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잘 거쳐가는 거겠죠? 표준화 과정 Z값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 이 시그마로 좀 여기 이렇게 계산되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m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가 처리되겠고, 여긴 8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제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또 z값을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이번엔 또 뭐 시그마 분해인가요?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뭐 12 마이너스 m, 여긴 또 이걸 12 마이너스 m이라 m을 좀 빼야 되는 거죠. 비슷했습니다. 요걸 부분해야 되죠. 8-1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m 플러스 2에서 빼기 또 1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값들이 이제 같아지려면 뭐 z값이 당장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좌측값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분하고 여기 이제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4하고 이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시그마 값이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오른쪽 값이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또 뭡니까? 8 마이너스 시그마가 또 8이니까 16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하는 이 부분들이 여기 좀 약분하면서 이제 2분해가 되겠죠. 이 2배 해주면 되니까 2m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m은 좀 이항시키면서 이게 24니까 4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3m 플러스 시그마를 구해달라. 와우, 여기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딱 계산 맞춰줬군요. 44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5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값이 서로 좀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요 값에 이제 부호가 반대편으로 요쪽하고 절대값이 같은 형태로 좀 해서 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하고 뭐 서로 연관성 있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또 있는데, 지금 뭐 이쪽에서 답이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이쪽은 좀 안 되는 건가요? 한번 좀 해보게 되면 이쪽에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시그마 분의 이쪽이 뭐죠? m-10이었죠? m-10 이 부분들이 뭐 2분의 1일 때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또 뭐가 되는 건가요? 약분하면서 뭐 더하기 해주면 0이 되는 거니까요. 2분의 8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m 부분하고 더하기 여기는 1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는 플러스 4 해주면 되겠죠. 4 이렇게 되면 결과가 같다. 이런 항목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이니까 그러면 이곳에 m은 이꼴 2 시그마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또 여기다 이거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m-10은 이꼴 시그마로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때 m이 또 2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시그마 값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m이 2 시그마 이렇게 집으니까 4 시그마에다가 2항식이니까 3 시그마 됐군요. 뭐 시그마 값이 그러면 이제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런 형태가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이런 내용인데 결과가 좀 달라지겠는데요. 3m 플러스 그럼 시그마를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면 이게 또 2 시그마니까 6 시그마에 7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다 좀 대입해서 또 풀어가야 되는데 위에 탑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아이고 이거 좀 잠깐만요. 이거 좀 계산 미스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계산 미스인데요. 오, 그럼 여기부터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게 좀 순간 좀 잘 보였습니다. 2배 해주는 거니까 2m-20이죠.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4시그마에 3시그마가 20이군요. 그래서 3m 플러스 시그마는 이꼴 7시그마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3분의 20 이렇게 처리돼서 와우 3분의 27, 14, 140 이렇게 좀 되는 이런 값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요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일단 이제 문제에서 좀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옆에서 구한 부분, 음수 부분 이렇게 좀 같아지는 기본적인 풀이 됐습니까? 첫 번째 풀이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z값이니까 z값 이렇게 좀 같아지고 기본 풀이한 거죠. 기본 풀이에서 딱 나온 부분들 됐습니까? 해서 이제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엄밀하게는 이제 답이 뭐 2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패턴의 문제인데 정답은 좀 뭐 앞쪽에서 미리 구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주어진 등식을 좀 만족시키는 상수에 대해서 뭐 뭔가요? 정규분포를 쭉 이렇게 해줬는데 이건 좀 숫자로 좀 어떻게 할까요? 좀 크게 하게 되면 좀 내용이 좀 불편하니까 어쨌든 이제 좀 결론적으로는 대칭 구조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뭐 클 확률, 그러면 이제 작은 확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제 평균보다 더 작은 쪽에서 좀 이제 중간에 오버랩돼서 겹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모양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값, 하나는 좀 양수 뭐 평균 정균풀 중심에서 좀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뭐 둘의 좀 평균을 내면 뭐 5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가장 좀 손쉽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이런 부분에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건 그러면 이제 모양 자체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군요. 이 숫자를 그대로 좀 이용한 거니까 힘겹더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넓이하고 반대편 이런 넓이하고 그죠? 이렇게 됐죠? 뭐 2a 마이너스 1 이렇게 5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좀 같아지려면 대칭 구조라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뭐 a 값을 구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표준화식으로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게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뭐 그냥 표준화식으로 가죠. 뭐 우리가 시그마 분의 3분의 주어진 식에서 5를 빼낼 거니까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표준화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이쪽은 2a-1에서 또 5를 좀 빼는 거니까 2a-6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뭐 더하게 해주면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표준화한 값에 이제 z값이 이제 부호가 이제 반대되는 형태에 들어가니까 분모가 또 3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계산하게 해주면 a-6은 이꼴 제로에서 a 값이 6이다 이렇게 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게 5-a 처리해서 이제 값이 어떻게 되죠? 변수 x 값이 에다가 지금 일단 뭐 문제를 붙었어야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좀 대입을 하게 되면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표준화를 좀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처리해서 그럼 이곳에서 또 평균 5를 빼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여긴 또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2일 때 477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의 몇 배?
2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얼마 되는 거? 9544가 되는 건가요? 2배 해주는 거니까 0.9544에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뭐 그럴싸하게 숫자 자체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확률이 좀 같다라는 이야기가 평균에 대해서 평균 이제 5가 되는데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 모양입니다라고 했는데 둘을 좀 더하기 해가지고 평균이 5입니다 해서 풀어가도 되겠고요. 저는 이제 아예 지금 표준화식을 좀 이용했습니다. 표준화식을 써서 그랬을 때 이제 나온 결과 자체가 음수 양수에다 대칭 구조에서 합은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거니까 그건 뭐 어느 걸 해도 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A 값 구해가는 부분들 정규분포가 내 대칭 구조다라는 사실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이 내용 좀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시작합니다. 세 확률 변수가 아래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가죠. 정규분포. 자, 평균으로 가면 NP 곱하기 해주면 이제 20이 되겠고,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기 한가요? 5분의 그럼 4에다가 4라는 거니까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군요. 자,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 그 다음에 변수 X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또 5를 또 해주면 5, 4, 20에 5,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평균이 그럼 45 되겠고, 야, 이곳에다가 또 이제 5분의 4를 곱해야 되는데, 9, 4, 36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6제곱이라는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또 좀 구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5, 8, 40 이렇게 되니까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 5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16, 그 다음에 4로 곱하면 64,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규분포, 자,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정규분포 문제로 좀 쫙 바꿔놨는데요. 보기에서 또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화려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은 원래 좀 비율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 개수 중에 일어나는 횟수.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죠? 자, 이렇게 뭐 확률 이런 형태 된 거니까 와, 비율 형태인데 이건 뭐 교과 과정에 요즘 좀 빠져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억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가볍게 그냥 뭐 전체에다가 220으로 곱하기 한다 이런 좀 생각을 해주면요, x 220으로 해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45가 되죠. 45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그럼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평균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편차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갈 때 Z값으로 봤을 때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 이제 x-m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Z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지금 변수 x는 6이었죠. 6이었으니까 이제 6분의 6 해야 되니까 6분의 6 이렇게 쓸까요? 6분의 6 이런 형태의 비율로 좀 고쳐간다. 그럼 뭐 Z값이 물론 1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와우, 400이니까 이 부분들은 또 400을 좀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수 y 형태로 좀 바뀌어 가겠고, 400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또 이제 80이 되는 건가요? 8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변수 y는 얼마였습니까? 변수 y는 8이었으니까 여기 또 그럼 이제 8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제 나중에 또 z값으로 고쳐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8분의 8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z값이 이제 서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도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역시 주어진 부분들은요, 첫 번째 거는 이제 W 이 부분인데 이제 100을 좀 딱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평균이 20이었던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 근데 여기 좀 5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Z값 형태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는데, 자, 표준 편차가 4였는데, 와, 4분의 50이 됩니까? 와, 이거 뭐 엄청나게 큰 숫자를, 이거 좀 맞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y라는 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80이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는, 와, 지금 이제 40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맞습니까? 400을 곱하면 2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우. 되셨죠? 자, 그럼 이제 Z 표준화 과정을 또 거쳐가게 되면, 여기 또 변수가 뭐였습니까? 아, 변수가 지금 y라는 변수였죠. y라는 변수니까 8분의가 되겠죠. 그럼 8분의 200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4분의 50하고 8분의 200을 좀 이렇게 비교해 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약분하면은 뭐 4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00이 더 큰 숫자가 되겠죠. Z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해 준 값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확률이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디귿도 좀 살펴가려면 어떻게 되겠죠? P 이번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W 이렇게 된 이런 형태죠. 자, 100을 좀 곱하니까 20이 되겠고 부분들은 좀 뭘 구하라는 거죠? 5를 곱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냥 20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까? 20 이런 형태.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Z 값이 또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W였으니까 Z 값이 표준화가 이제 4분의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변수가 이제 Y 8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거 25를 좀 해주면 되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을 곱하니까 그냥 25분에 일단 400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숫자로 좀 이제 빨리빨리 좀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100에 100이면 4다 16이 되는 건가요? 뭐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z 값이 y라는 변수는 자,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편차가. 그러니까 8분의 16이니까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허허. 자, 이런 형태가 됐단 이야기.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제 값을 또 비교해야 되죠. 5하고 2 해주면 이제 5 값이 더 큰 거니까 앞쪽에 있는 확률이 좀 더 크겠다 라고 해서 디귿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절대값 부분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식에 z 값을 구해갈 때 시그마 분의 x-m 요 값 형태, 그죠? x-x 요 값 형태가 지금 전부 다 이게 괄호한 부분 이게 x-m으로 지금 다 되게 아주 깔끔깔끔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 개수 중에 이제 특정 개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비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수 형태로 좀 고쳐서 좀 풀이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절대값 때문에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낯설기는 한데 뭐 전체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곱하기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x라는 값의 범위를 이렇게 좀 다 구해갈 수가 있거든요. 45 플러스 6, 뭐 45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빼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식에 이제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쉽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일이 좀 계산해야 될 수치들도 좀 많고 좀 주어진 식도 좀 우리를 겁주는 요소가 좀 많이 돼 있으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문제들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7하고 20 함수값을 해주면 20이 더 크다 이런 얘기 되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뜻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 때의 함수값하고 20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되면 좀 숫자가 큰 거니까 7일 때 때문에 20일 때 해주면 돼. 대칭 구조보다는 좀 안쪽에 좀 20이 있어야 함수값이 대칭 구조보다는 좀 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7하고 20 정 가운데가 되게 되면 그 값이 요쯤 어딘가에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이제 27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요 값하고 이제 m하고 이제 비교해주면 이제 m 값이 더 크다. 이런 내용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칭 구조가 됐을 때 정 가운데가 이제 m인데, 한쪽 숫자가 이거보다 안쪽에 있는 숫자니까, 평균이 이제 이거보다 이제 왼쪽에 치우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보게 되면 역시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28이라는 숫자, 똑같은 개념인데 28이라는 숫자를 쑥 해서 이제 28 대칭 구조로 딱 해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5라는 숫자가 조금 더 크다는 이야기는 5라는 숫자가 좀 안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칭 구조된 숫자보다 좀 큰 숫자니까 이 둘에 합하게 되면은 그 부분 이제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됐습니까? 즉 2분의 33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m 값보다 좀 큰 값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즉 m 값은 2분의 33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평균이 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수인 자연수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으면 m 값은 이제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2분의 27이면 얼마가 됐습니까? 26이 13이니까 13.5 이 정도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고, 와우.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가요? 16이 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6.5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16.5보다는 작고 13.5보다는 큰 이런 숫자인데 홀수인 자연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5가 되겠죠. 평균은 이제 15입니다라고 해서 평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평균에 대해서 좀 해석해가는 절차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하면 되겠죠? 7하고 20하고 20인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대칭 구조일 때 그 대칭 구조인 숫자보다 조금 이제 작은 숫자 형태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둘의 평균은 이제 n보다 둘의 이제 이렇게 두 값의 이제 평균을 구해가 되면 이제 원래 이 평균보다 조금 작은 값 이런 모양. 5하고 28 됐을 때 5라는 부분들이죠. 대칭 구조인 숫자보다는 조금 더 큰 숫자 이런 뜻.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뭐 별거 아닌데 처음 공부하게 되면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다음번에 좀 쉽게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해서 크기가 2인 표본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들이 나와 있군요. 이때 이제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일은요. 이 부분들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3a 플러스 b 이 부분들은 1입니다. 이렇게 좀 관계식하는 좀 구해야 되겠죠.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추출하는 모양을 좀 살펴보면요. 변수 자체가 0, 2, 4 됐으니까 0, 2, 4 이렇게 0, 2, 4 이렇게 이제 추출하면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표본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0, 0 끊을 때 0이 되겠고 0하고 2 끊을 때 표본평균 1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좀 여기 세 개의 확률을 좀 구해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확률들은 2a,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a,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평균이 이제 0이 나올 이 확률들은 2a하고 2a를 곱하게 해서 4a 제곱이 되겠고요. 이쪽의 확률은 2a하고 b를 곱하니까 2ab, 2ab 그럼 4ab가 되겠죠. 4ab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가면 이 부분들이 표본 평균이 1보다 작을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확률이 9분의 4다란 이야기. 그럼 뭐 4를 좀 약분하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그럼 9분의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그러면 주어진 식하고 지금 이렇게 구한 거 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문자를 그러면 좀 하나를 좀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b 부분에다가 그러면 1-3a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3a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9분의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에다 9를 좀 곱하면 되겠죠. 18a 제곱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1 이퀄 플러스 1이 되겠죠. 1 제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 6, 18에서 풀이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3분의 1 하고 a 값이 6분의 1 해서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3분의 1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제 살펴봤을 때 3a 플러스 b는 1이다 그래야 되는데 3a 해주면 벌써 여기 확률이 1이니까 b 확률이 0 되면 좀 안 되겠죠. 이제 a 값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그럼 6분의 1 나왔으면 2분의 1이니까 b 값이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이제 b 값을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6분의 1, 6분의 3, 4,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5번이 답이 되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를 또 표본 형태를 가지고 좀 만들어 갈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마 절차를 좀 물어보는 거죠. 0하고 0 끄집어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0이 되겠고 0하고 2 끄집어냈을 때 1이 되겠고 1이 되겠고 자, 요 부분들에 대한 확률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가는 거죠. 그때 각각 꺼내는 확률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이용하면 문제에 맞는 그런 형태를 좀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표본에 대해서도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좀 절차 중에서 이제 일부를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제가 좀 만드는 절차 설명드린 부분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용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각각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네. 용어는 이제 모집단, 모평균, 모표준 편차. 와, 표본에. 와, 통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들은 이제 학습 제대로 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 평균. 이거 뭐 전체 이야기죠. 그럼 이제 모집단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모집단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평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이게 이제 모평균이 되겠죠. 모평균에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모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모표준 편차 이 부분들은 뭐 15분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모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로 좀 추출했다. 임의로 추출 100명 학생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바로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100명 뽑았다 했으니까 표본 크기는 따로 100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평균이 80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 여기서 뭐 표본 평균이 이제 바로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게 이제 80분 이렇게 처리되겠고 모 표준 편차가 20분이었다. 20분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있게 이런 기사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용어들의 정의들을 좀 살펴가는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1부터 10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개의 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비보건 추출로 표본을 좀 조사합니다. 크기가 4인 표본의 예시를 집합 형태로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집합 표시하고요. 우리가 이제 표본을 좀 꺼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가 할까요? 3579 이런 거 할까요? 3579 이런 식으로 4개의 숫자를 좀 꺼내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얘 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바른 답, 옳은 답 이렇게 형태로 표본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표본 평균을 구하라면 이제 뭐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4개의 숫자를 더하기해서 4로 좀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뭐 대칭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평균이 금방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표본 평균 자, 이렇게 쳐내놓고 뭐 6입니다. 이렇게 좀 답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이렇게 좀 빼서 제곱해보면 편차 제곱이 되겠고요. 5-6의 제곱, 7-6의 제곱, 그 다음에 9-6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대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해갈 때는 3으로 나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n-1로 나눈다 라고 해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3분의 어떻게 된가요? 9, 1, 1, 9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20 되겠죠. 표본 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뭐 기호를 써달라. 표본 평균은 이제 5가 되어 있었고요. 표본 분산은 3분의 20 이렇게 써가지면 되겠고, 표본 표준 편차 S 해주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어이쿠, 이거 이제 루트 3분의 2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유리화를 좀 해야 되는 거군요. 3을 좀 해서 이제 바깥으로 딱 튀어나오게 되면 3 곱하기 3가 60이 되는 거죠.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4가 좀 나가면 되는 건가요? 4에서 2 이렇게 주면 4, 1은 4, 4, 5, 20 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구할 때 다시 한번요. 3으로 나눈 부분들 요 하나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를 기본적인 절차를 좀 밟아가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뭐 스스로 표본을 좀 만들어서 풀어가라 이런 형태니까 뭐 기본적인 정의들을 좀 제대로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이론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숙지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막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